안녕하세요. 김철우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바빠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오늘 다시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례 몬드라곤에서 끝났는데 오늘은 남은 두 가지 사례, 즉 가비오타스하고 성미산마을하고 제가 좀 더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풀무 학교, 풀무 마을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까지 사례에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사례,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와 한국의 성미산 마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파워포인트로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나눔 강의의 제목은 성공한 협동조합 모델은 무엇인가인데 지난 강의에서 성공과 실패, 오답노트에 대한 이야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몬드라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 한국의 성미산 마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콜롬비아는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면 요 남미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오른쪽에는 베네수엘라가 있고 적도가 요 아마존 근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좁혀가면 콜롬비아의 수도는 보고타, 그리고 저희 점 찍어놓은 빨간색으로 점 찍어놓은 여기가 가비오타스인데 거의 황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강가에 있는 사바나 지역의 황무지 지역의 마을을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원래 앨런 와이즈만이 지은 1996년에 지은 책인데요. 그 뒤에 계속 편집본이 에디션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황대건 선생님이란 분이 생태 공동체 가비오타스 이야기에서 이렇게 책을 번역본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 처방전 이렇게 나와 있고 2015년에 나온 책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비오타스는 요 강갈매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원전은 앨런 와이즈만의 가비오타스, A Village to Reinvent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 언어로 가비오타는 강갈매기를 말하고 요 지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남미 콜롬비아 야노스 지역, 그 강이 흐르는 그 야노스 지역을 지칭합니다. 1971년에 콜롬비아의 파울로 루갈이라는 사람이 공학자와 과학자들을 모집해서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 가서 한번 공동체를 형성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본 통계에 따르면 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자급자족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먹고 사는 산업으로는 태양열 전기, 풍력 전기를 통해서 생태에너지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자라는 소나무, 송진을 이용한 접착제, 수경농업,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71년에 이 가비오타스를 처음 시작한 파울로 루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한데요. 찾아보시면 1944년에 남부 콜롬비아 포파얀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교육은 부모님으로부터 홈스쿨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직장은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목사인 삼촌과 함께 이 야노스 지역을 여행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기에서 한번 새로운 마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부터 나이로 따지면 한 27살, 한국 나이로면 28살 되겠네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야노스 지역의 생태 공동체 건설에 착수를 합니다. 이분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practical idealist, 그러니까 실용적인, 현실적인 아이디어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학자, 과학자들을 모집해서 생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영어로 된 표현을 보면은 Third World Solutions to the Third World Problem. 제3세계에서 있는 그러한 문제는 제3세계 방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게 선진국적 방식이 아니라 제3세계의 방식을 가지고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6년 저널리스트 앨런 와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 서구사회에 알렸고 유엔과 지역개발 자금, 유엔의 지역개발 자금, 그러니까 미주 자금들도 이렇게 들어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비오타스가 있는 콜롬비아의 상황은 어떤가 궁금하시죠? 이게 콜롬비아 나라는 우리는 뭐 월드컵에서 나와서 축구는 잘하는 나라인데 자살골을 넣은 사람이 뭐 총에 맞아 죽는 이런 웃기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있는 나라였는데 실제 한번 살펴보시면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한 4,600만 명. 수도는 보고타에 있고요. 인구 구성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니까 남미가 다 백인과 인디안 혼혈인 메스티조가 60%, 순수 스페인계 백인이 20%,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뮬라토가 14%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요 백인계, 스페인계 백인 20%가 전체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세력에 반발하는 게릴라 그룹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제주항쟁 있고 여순항쟁 있었던 것처럼 그런 그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 벌써 50년이 넘게 내전 상황을 겪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민이 200만 명에 달하고 실제 먹고 사는 산업으로 볼 때도 마약 거래, 납치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런 가비오타스는 이제 이런 콜롬비아 지역에 아주 외딴 지역에 가서 생태 공동체를 만든 것인데 그래서 정부와는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좀 맺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유엔과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생존에 도움을 받았고요. 정치, 종교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정부군, 반정부군 모두 이 지역에 들어오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중립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의 생활 공동체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요 밑에 있는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제가 올려놨는데 요 사이트를 찾아가 보시면 구글에서 가비오타스 치시면 됩니다. 근데 언어가 영어로 잘 되어 있는 게 없고 대부분 이제 콜롬비아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이렇게 언어로 나와 있지만 화면들을 보시면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 교육이라든가 보건 이런 상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은 현재는 소나무 송진을 이용한 유기접착제,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 그리고 물펌프를 활용한 물 사용, 열대 약초를 재배해서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급자족이지만 자기들의 먹고 살 것을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만든 물건들은 접착제라든가 열대 약초는 이 공동체 밖으로 팔아서 필요한 돈은 조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은 주택, 그 다음에 음식, 학교 다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세 가지가 없는데 무기와 경찰과 감옥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무기, 경찰, 이렇게 질서 유지를 위한 이런 것들이 없고 메이어도 없습니다. 200명 정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콜롬비아와 같이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무기와 경찰, 감옥이 없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교육을 중시하는데 교육은 그야말로 생존형 교육이죠. 생태 중심의 생활 중심의 통합 교육을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성 분업 지향의 교육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0명 정도의 학생이 배출된 걸로 보면 주민이 200명인데 이제 학생들에 이렇게 배출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전체 주민 규모는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는 16개의 병상을 갖춘 병원이 있고요. 무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그 메이어도 없고 정부는 없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인 가비오타스 센터가 마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년에 걸쳐서 이러한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낸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면 첫 번째 외적으로 이 지역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탈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내전의 상황이죠. 그래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루갈이라는 사람이 잘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은 공학자,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프랙티컬 아이돌리즘을 좀 현실적 이상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있죠. 태양력,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성, 펌프를 개발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에 맞는 작물, 소나무, 열대, 약초를 활용한 사업 개발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그 다음에 생태 통합 교육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 정치, 종교와 무관한 생활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고,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외부적인 요건은 여기 인텔리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엔과 미주개발은행에 프로포즈를 써가지고 외부 자금에 적절한 활용을 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비오타스도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초기에 유엔이 가비오타스를 주목하고 지속가능 모델의 마을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즉 The Village of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명명을 하고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파울로 루가리를 세계 발명가 Inventor of the World라고도 부르고 초기 개척자들은 사바나 황무지인 그 가비오타스의 다양한 연구소를 통해서 유엔 자금을 동원하고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열 풍차 그리고 물 펌프를 위해서는 수차 이런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집전기는 석유 가격이 비쌀 때는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로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됐는데 미국에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태양열 집전기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태양열 전지판 사업을 좀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소나무에 주목을 합니다. 카리브산 소나무를 재배해서 25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 소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송진이 나오는데 그 송진을 이용해서 유기접착제, 천연접착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살충제도 만들고 천연살충제 이런 걸 통해서 생존의 기반으로 삼게 됩니다. 송진 이외에도 지금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약초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제약 산업이 굉장히 크니까 약초 연구소를 설립하고 열대 지역의 약초를 개발해서 수익원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커피, 광천수 생수회사 등을 통해서 수입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생태 공동체인 작은 마을이지만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어떻게 좀 교훈이 될까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상상력입니다. 파울로 루가리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초월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보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파울로 루가리를 많은 사람들이 Brilliant Young Dreamer라고 불렀으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real crisis isn't a lack of resources. 자원이 부족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뭐냐? Lack of imagination. 상상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정치를 볼 때도 정말로 이제 윈윈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면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저는 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상상력이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 컨셉은 현실성과 실용성입니다. 이분이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고 공학자, 과학자들을 모아서 갔습니다. 그 공학자, 과학자들이 그 지역에 적합한 생존하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practical, idealist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이 통합된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 현재까지 그 생태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리적, 공간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맞게 사업개발, 결국은 살아나가는 것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남마중물 협동조합도 비즈니스 개발에 있어서 우리 대전 충청 지역에 적합한 또 이 현 시대에 맞는 그리고 그 문화,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진단에 활용하고 있는 패스트 분석이라든가 스와트 분석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적 맥락을 잘 읽고 맥락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보건, 복지와 같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공동체성, 소속감과 유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 사례는 우리나라로 같이면 어떤 뭐 지리산 이런 시골에 가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대전, 충청 지역에서 만드는 이런 거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이런 상상력이라든가 현실성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면 다음 사례는 제가 한 15년 동안 함께한 성미산 마을 사례입니다. 성미산 마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성미산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만든 마을을 의미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한강이 흘러가고 있고 저 이제 마포나루 선유도 앞에 마포구가 있습니다. 이 마포구 안에 성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미산 주변에 사람들이 한 2,000명이 제가 조사하기로는 약 2,000명이 모여 사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시작은 아이들을 함께 기르고자 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이제 대안교육이 필요하니까 성미산 학교를 만들고 또 생활에 필요한 소비 협동조합으로서 생협이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마을극장을 만들고 함께 사는 집을 여기는 이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그래서 소행주라고 하는데 소행주 주택들이 한 4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미산 주변을 둘러싸고 형성된 마을, 이것을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동체 경제가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서울시 마포구의 작은 야산인 성미산 자락을 중심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마포구의 성산동이 주축이지만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을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200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제 인터넷의 영향으로 아이들을 좀 바르게 기르고 싶다. 유기농을 먹이면서 또 생태교육, 매일 영어 배우고 인지교육, 수학 배우고 이런 어린이집이 아니라 정말 자연하고 함께 어울리는 아이들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생협도 만들고 마을 극장도 만들고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를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어떤 어느 정도의 자족 기능이 있는 마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한 바로 한 2,000여 명이 마을 사람들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요. 매년 자발적으로 마을 축제 또는 마을 운동회, 숲속음악회 등을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성미산 마을은 이제 마포 공동체 경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모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마포 Organization for Reclaiming Economy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돈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능동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경제관계를 맺으면서 자립과 연대를 추구하는 그런 모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2015년 12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협할 때는 성미산 마을의 생협을 모태로 해가지고 지역 화폐 이름을 모아라고 했습니다. 모아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을 확대해 가면서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공동체 가게 85개가 포함되어 있고 가맹점은 160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역 화폐 모아의 발행자는 마포 공동체 네트워크가 되겠고, 이 지역 화폐는 일종의 상품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화폐로 사용하고, 그것이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오면 바꿔줄 때 현금 교환율이 한 87% 나오는데, 그때 약간을 떼가지고 기부금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지역 화폐 모아의 발행액은 2억 6천만 원, 판매액은 2억 5천만 원, 기금으로 모아진 거는 약 500만 원이 모아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성미산 마을은 요 지도에서는 상귀에 해당하는 요 성미산 지역이었는데, 공동체 경제로 가면서 왕원동 지역에 많은 상가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합정동으로 해서 이 상가들을 포함하는 공동체 경제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포 공동체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4가지 주요 사업과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소비운동, 유통이죠. 공동체 가게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기금을 만들어가는, 이게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은행, 금융 측면에서 공동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두고 구성원 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융통하는 이러한 공동체 은행, 금융 쪽의 산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생산운동, 생산자 운동이죠.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 운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제 확대 운동, 사유제가 아니고 공동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의 것을 늘리는 공유제 확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포 공동체 경제 모아, 지역화폐 모아의 기대 효과를 간략하게 좀 검토를 해보면, 첫째, 지역 공동체의 경제 연대 조직으로 지역을 주민과 마을 공동체의 생활 공간, 그리고 골목 상인의 생존 공간, 협동조합의 사업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단체가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일상적인 연대를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에서 소비를 함께하고 잉여 자금을 모아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생산하고, 또 공유제를 확대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포라는 지역을 단순히 어떤 행정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경제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미산 마을이 지난 한 20년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굴곡도 있지만 성장해온 그러한 성공 실패 요인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제가 2016년에 논문에서 하버드 대학의 율콕 교수가 분석하는 그런 사회적 자본의 미시적, 거시적 차원, 또는 통합성, 연계성, 상승작용, 완전성이라는 전문적인 개념인데,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플러스 요인들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적 차원에서 이 지역 사람들은 자발적 선택에 기초해서 공동의 유대관계를 형성했고, 요 성미산 밑에 사실은 지금 홍대의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가 와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이제 성미산을 생태 공동체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라고 2회에 걸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투쟁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홍대한테 졌지만 그 가운데 공동체성, 유대감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내부적인 필요들을 스스로 채워가는 그런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전국에 공동육아하는 어린이집이 70개가 넘고, 지역 방과후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100개의 단체가 함께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된 이후로는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요거하고 연계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특징이 이 마을에 가면은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주의로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 노력하는 그런 주체의식을 키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꼭 안 될 때는 전문가에게 가는 보충적으로 이런 절충적 활용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주류는 제가 볼 때는 그 민중당이라든가 진보 좌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으면은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일의 정치적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이 혼선을 빚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제도화 과정에서 독자 생존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이해와 관료들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움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적인 거는 떠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이 성미산 마을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생활 관련 필요로부터 공동체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 소비, 문화 등입니다. 그러니까 성미산 마을의 출발은 공동육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그 기존의 영어 유치원, 제도권 유치원에 보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자유롭고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있을 때 그만큼 행복한 시절에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 수학 이런 건 하지 못했지만 자연 속에서 재밌게 논 추억들이 있거든요. 이런 필요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미산 학교도 만들고,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는 생협도 만들고, 문화적인 필요를 위해서 마을 극장도 만들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성미산 밥상도 만들고, 함께 노는 것도 중요하니까 취미 동아리를 만들고, 이런 생활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리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성미산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 공동체 운동을 벌여가면서 가치적으로도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본딩 소셜 캐피탈을 강화해 갔다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도 우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느끼는 필요들을 사업으로 발굴해내는 이런 것들 필요하고, 지리적으로는 우리 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남대학교 인근의 주민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액티비티,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진보 경향을 보이는 편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생활 중심의 편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정치적으로는 중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가비오타스와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 성미산 마을이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세 가지 사례 말고 충남 홍성의 풀무 학교, 풀무 마을 쪽을 제가 책을 2권 읽었는데,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사례로 살펴보고 셋째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끝날 때마다 말씀을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마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치로서 만들어낸 근본 어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생산에 참여하고, 나눌 때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죠. 실제 이것은 성경에서 실현됐던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많이 가질 필요 없어, 함께 통용하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이러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회가 실제 교회에서도 돌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재적인 착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 마중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서 그 마음들을 이끌어내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실패한 가장 큰 특징은 지금 국가론에서도 나오는 강제성, 공산당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다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 100%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가족 공동체에서는 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확대된 가족 공동체에 100% 접근할 수 없지만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 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풀무학교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